의외로 문의 주시는데 다른 나무들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체리나무라든가 뭐 포포나무라든가 뭐 다른 나무들이 어떠한지 상당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분들은 이제 지금 호두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어떤 작물을 선택하려고 그러는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으시고 고민 중이신 거죠. 저도 사실은 나무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자료들을 번역하면서 단순히 우리나라 아니면 호두나무 이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무들도 같이. 왜냐면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으로서 이 나무 저 나무 비교도 해봤고, 그리고서 이 호두나무를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원래 저는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건 개암나무였습니다. 근데 포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손으로 따는 게 너무 이게 인건비가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암나무를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호두나무를 또 이제 찾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호두나무의 장점을 호두나무 재배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다음에라도 다른 나무들 여러분이 여쭤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즉 포포나무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상품, 그러니까 열매를 딱 땄을 때 이 열매를 갖다가 얘가 이제 보관성이 너무 약해요. 즉 얘를 갖다가 서울까지, 이 생산지에서 서울까지 보내는데도 조금 이 녀석이 더 물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딸기를 여러분한테 보냈는데 딸기가 손자국 나고 막 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호두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관리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호두나무는 이 과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씨앗 속에 있는 종인을 먹는 거죠. 즉 뭐냐면 다른 나무들 대부분은 과육을 먹잖아요. 사과, 배, 감, 전부 다 과육을 먹는 건데 호두는 그게 아닙니다. 과육 안에 있는 과피, 과육, 그리고 종피, 그 안에 있는 종인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에 색깔을 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호두나무는 수확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따지 않고 발로 막 털어서 장대로 털어가지고 한꺼번에 수확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죠. 그래, 그런 점이 좀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얘네들은 장기수입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나무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30km 구간입니다. 매년 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처음 심고 그리고 조금 유지 관리해서 3, 4년 후에 이게 이제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약 80년에서 100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3, 4년 굶고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작은 나무가 작으니까 그 사이 열간에다가 다른 농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소득을 갖다가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얘네는 보관성이 좋습니다. 포포나무처럼 그래 물러버리거나 딸기처럼 물러버리는 게 아니라, 호두나무는요, 호두 열매는 견과는 건조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상 25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면은 1년 내내 변질이 없어요. 심지어 영상 5도에 저온 상태,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요 2년 동안도 아무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관성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얘네는 운송성이 좋습니다. 즉 다른 과일들은, 딸기나 얘네들은 서로 간에 막 부딪히면은 피가 상하니까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서로 부딪혀도 상관없어요. 어느 박스 정도 그냥 상자에, 아니면 혹시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동력에, 또 이것도 있네. 노동력 얘기하니까,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요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돼서 이제 성목이 됐어요. 그때는 갑자기 노동력이 확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적심을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6년 7년 8년 되면 성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영양생장을 안 해요. 그리고 생식생장, 즉 열매만 많이 매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도장지가 발생을 안 합니다. 즉 사과나 배, 복숭아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도장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도 1년에 1m 50, 2m 막 쭉 나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은 그 수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겨울에 전지전정 하느라고 나중에는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과원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넓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노동력 대비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호두의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맘만 먹으면 아니 막 발로 차가지고 수확해서 다 쓸어 담아가지고 건조해 놓으면, 맘만 먹으면 2년까지는 보관하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유실수들, 다른 사과나 이런 애들은 아무리 저온 창고에 넣어도 2년 동안은 보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호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열매 작은 거 있죠, 손으로 일일이 따기 힘든 거. 인건비 많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인건비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것들, 고추 따기도 힘든데 블루베리를 딴다고요? 아이고 어려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절대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도요, 농업은 이게 농업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요. 즉 우리나라는 이게 좀 돈이 된다 라고 하면은 앞집도 심고 옆집도 심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과포화 상태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품종을 선택할 때, 품목을 선택할 때 조금 유념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호두 괜찮아요. 참 제가 호두에다가 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이유도, 여기다
여기에다가 올인을 한 이유도, 저도 이 나무 저 나무 수없이 많은 나무를 갖다가 조사도 했고 견물질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제가 이제 호두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다 보니까 또 그간에 다른 나무들 이제 심었던 분들하고 교류가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어떠한데 이런 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뭐 품목을 바꿔보려고 한다, 아니면 체리나무가 그래서 이거 이제 못하겠고 바꾸려고 한다, 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뭐 더할 나위 없이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가끔 다니다 보면 여러분처럼 이제 아직 품목을 정하지 않고서 이제 호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여쭤보시잖아요. 자기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한다고. 그럼 뭐 그걸 갖다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게 경제성이 어떻겠나 하고서 저도 조사를 하고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많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됩니다. 하여튼 호두의 장점과 다른 나무의 장단점을 갖다가 한번 비교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